혈당 관리를 할 때 가장 힘든 게 무엇일까요? 다이어트와 마찬가지로 혈당 관리를 할 때 가장 힘든 건 밥 먹는 양을 줄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세상에는 왜 이렇게 맛있는 게 많은지, 먹고 싶은 것도 마음껏 못 먹으면 무슨 재미로 사나 싶으신 분들 오늘 영상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밥을 평소 먹던 만큼 먹어도 칼로리를 반으로 줄여서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는 가장 쉬운 방법, 돈도 안 들고 특별한 노력도 들지 않는 방법에 대해 알게 되실 겁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건강한 정보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퍼지게 됩니다. 우리가 혈당 조절을 해야 돼 라고 하면 가장 우선적으로 두 가지를 해야 합니다. 바로 당류와 탄수화물을 줄이는 겁니다. 꿀이나 설탕 같은 당류를 줄이는 것과 밥, 떡, 라면 같이 탄수화물이 많은 음식을 줄여야 하는데요. 오늘은 탄수화물, 그 중에서도 저항성 전분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항성 전분이 무엇일까요? 이 저항성 전분은 말 그대로 소화 효소에 저항하는 전분이라는 뜻입니다. 쌀은 수분을 빼면 90%가 전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밥을 하기 전에 쌀은 딱딱하게 말라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이게 물을 붓고 물과 함께 가열하게 되면 부피가 한 60배가량 커지고 전분 입자가 수세미처럼 폭신폭신한 그물망을 형성하면서 밥이 부드러워지죠. 이렇게 부드러워진 밥이 소화효소를 만나면 아주 빨리 흡수가 잘 되는 포화 전분의 형태로 바뀐 거죠. 백미밥은 맛은 정말 좋은데 혈당을 급상승시키는 대표적인 음식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백미밥을 냉장고에 일정 시간 두게 되면 밥이 딱딱해지죠. 이렇게 호화 전분을 낮은 온도에서 일정 시간 놔두면 다시 전분 입자가 어떤 특정한 구조로 바뀌게 돼요. 이렇게 전분 입자의 구조가 바뀌면서 몸의 흡수도 느리게 되고, 보통 탄수화물의 칼로리는 다들 아시다시피 1g당 4칼로리인데 이 냉장고에서 한번 식힌 밥은 1g당 2칼로리로 칼로리가 반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다면 냉장고에 얼마나 보관해야 저항성 전분이 만들어지게 될까요? 저항성 전분이 형성되기 가장 좋은 온도는 섭씨 1에서 4도입니다. 냉장고에서 24시간, 하루 정도 보관하시면 자연스럽게 저항성 전분이 형성되어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는 밥으로 변신하게 됩니다. 그럼 냉장고에서 꺼내서 찬밥을 먹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이렇게 생성된 저항성 전분은 다시 가열해도 괜찮습니다. 냉장고에서 하루 동안 보관 후 밥을 드실 때 전자레인지에 따뜻하게 데워 드셔도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한번 식힌 밥을 다시 데워 먹는 게 맛이 더 좋더라고요. 하지만 혈당을 걱정하시는 분들은 평소에도 백미를 드시는 경우는 거의 없고 잡곡밥을 드실 텐데, 잡곡밥도 이렇게 냉장 보관하셔서 드시면 건강에 더 좋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탄수화물이 높은 떡, 빵, 면과 고구마, 감자 같은 식물에서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1에서 4도에서 냉장하면 저항성 정분이 증가하여 냉장 보관으로 데워 드시면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이번엔 저항성 정분이 좋은 점에 대해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칼로리가 절반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두 번째로 몸속에서 분해가 쉽지 않아서 혈당을 서서히 올립니다. 설탕이나 초콜릿, 과일즙 같은 음식들이 당뇨 환자분들에게 위험한 건 액체, 가루 형태로 되어 있어서 우리 몸에서 너무 빠른 속도로 흡수하게 되는 겁니다. 흡수가 빠른 만큼 혈당도 빨리 올리게 되죠. 이 저항성 전분은 몸속에서 소화 및 흡수가 상대적으로 천천히 되어서 혈당이 급격하게 올리지 않도록 합니다. 세 번째로 수용성 식이섬유와 비슷한 프리바이오틱스 역할을 합니다. 우리 장내 환경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저항성 전분은 소장에서 소화되지 않고 대장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혈당이 천천히 상승하게 만들어요. 이는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고 장기적으로 혈당 관리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죠. 또 저항성 전분이 대장에서 발효되면서 장내 유익균이 활성화되고 이는 전반적인 대사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네 번째, 지방을 태워서 체중을 빼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섭취하는 탄수화물의 5%만 저항성 전분으로 바꿔도 식후 지방 연소율이 무려 30%까지 향상된다고 보고된 바가 있어요. 이런 이점 때문에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에서 제공하는 당뇨 환자를 위한 지침 가이드라인에는 저항성 전분이 장 건강을 향상시키고 포만감을 증가하게 하고 변비를 예방하고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는 작용을 한다는 설명이 있거든요. 실제로 연구팀이 1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갓 지은 밥, 그리고 식혔다가 다시 데운 흰쌀밥이 혈당 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를 했는데 흥미로운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갓 지은 밥을 먹은 그룹의 식후 혈당에 비해서 찬밥을 데워서 먹은 그룹의 식후 혈당이 훨씬 적게 올랐어요. 밥 먹은 후에 고혈당을 유지하는 것도 갓 지은 밥을 먹은 그룹이 45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찬밥을 다시 데워서 먹은 그룹은 35분, 10분 정도가 더 짧아진 거죠. 정리하자면 갓 지은 따뜻한 밥을 먹을 때보다 한번 식힌 밥을 다시 데워서 먹었을 때 혈당이 덜 오르고 금세 떨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저항성 전분만 너무 많이 섭취하는 것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균형 잡힌 식단과 함께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며 과도한 섭취는 오히려 복부 폭만감이나 가스를 유발할 수 있어요. 항상 적정량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저항성 전분이 혈당 조절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저항성 전분을 통해 혈당 관리뿐 아니라 대사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셨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